이번 시간에는 26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인테그랄 위더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27장이 끝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그러니까 f가 또 변수 하나짜리인,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x라는 실수 하나가 주어지면은 또 실수가 되는 이런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뤘는데, 여기 사실 24, 25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26, 27장에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좀 새로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 두 개가 주어지면은 실수 값 하나가 되는 이런 이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변수에서 뭐 해석하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2차원으로 1차원에서의 해석학을 2차원의 해석학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이 뭐냐,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텐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똑같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올 텐데, 여기 26장에서 이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어떤 fx가 이제는 fxt로 이제 이변수 함수로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의역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2차원 영역이 될 텐데, 우리는 주로 이런 직사각형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x로는 a에서 b까지, t는 c에서 d까지 있는 이런 어떤 직사각형 영역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여기서 t에 관한 걸로 적분을 해주면 x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줬으니까, t에 대한 거는 다, t에 대한 정보는 다 적분해서 없어졌을 거고, 남는 거는 당연히 x에 대한 식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x 입장에서 보면 이 phi x라고 정의된 함수는 그냥 일변수 함수죠, 그렇죠? x가 어떤 뭐 이런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어떤 phi x라는 함수가 새로 나오는데, 이 함수에 대한 성질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 phi x에 대한 성질, 얘가 뭐 성질이라고 해봐야 뭐 연속이냐, 뭐 미분 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당연히 f에 의존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f가 좀 뭐 이상하게 생겼으면은 phi도 좀 이상할 것 같고, f가 좋으면 phi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좋고 나쁘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phi가 미분이 잘 될 거냐, 그래서 미분이 잘 된다면은 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phi x가 미분 가능한지, 뭐 어떤 조건 하에서 미분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은 뭐 당연히 phi 프라임 x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뭐 좀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하겠죠. 얘를 phi x가 뭐 저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것도 어쨌든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 미분 기호랑 적분 기호랑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분 기호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얘는 x에 대한 편미분이 될 테니까 뭐 기호를 살짝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잘 되냐, 이게 잘 되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미분 가능하다는 거 얘기하기 전에 연속인 것도 먼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연속에 관한 얘기인데, 연속에 관한 얘기는 x에 대한 뭐 어떤 인터벌이 뭐 주어져 있고, f가 거기에서 어떤 이런 직사각형 영역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연속일 때 phi x를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아까처럼 이렇게 f를 t에 대한 쪽으로 적분해주면은 x에 대한 함수로 바뀌는데 이제 걔가 연속이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가 연속이면은 phi도 연속이 된다. 연속이면 phi x도 연속이 된다. 당연히 연속 이런 거 얘기를 해줄 때는 좀 구간을 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냥 이런 닫힌 구간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뭐 연속이다,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이변수 함수에서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근데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fxt가 뭐 연속 같은 거는 당연히 한 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델타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잘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이 거리는 그냥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거리를 그냥 이렇게 잘 정리를 하죠. 이렇게 2차원에서의 그냥 거리가 뭐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 자체는 어차피 실수니까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절대값 이 차이를 잘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델타는 당연히 뭐 엡실론이랑 저 점에 의존하게 되면은 연속이라고 하고 한 점에서 연속인 거를 정의하고 나면은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구간에서의 연속은 그냥 어떤 영역 이제는 2차원이 됐으니까 fxt가 어떤 영역 R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점에서 fxt가 연속이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증명에서 자주 쓸 거는 약간 예전에 했었던 거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그 함수열의 적분 같은 거 함수열의 적분도 생각을 해보면 fnx 같은 거를 많이 다뤘었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예전에 잠깐 했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어떤 함수열에 대해서 이런 fnx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얘가 뭐 연속이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fnx dx를 해주면 저 극한 기호가 안으로 들어와서 뭐 전별 수렴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뭐 요런 게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적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좀 중요했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연속이다라는 거를 잘 이용을 하고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니까 뭐 어떤 델타 같은 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어떤 델타를 골라주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fnx가 사실은 뭐 당연히 일변수 함수죠. x 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쟤도 잘 보면은 뭐 이렇게 우겨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변수가 사실은 2개짜리인 애다. 그래서 뭐 하나는 자연수 값을 갖고 하나는 뭐 실수인.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중요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아직 제가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얘가 phi x가 연속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uniformly continuou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uniformly continuous는 어떤 한 점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니까 얘가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모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모든 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작으면 함수값의 차이도 잘 줄일 수가 있다. 일변수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다만 모든 여기가 R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D라고 바꾸겠습니다. 실수 R이랑 좀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어떤 아무 두 점을 가지고 와도 두 점 사이를 내가 줄일 수 있으면은 함수값의 차이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데 2차원으로도 잘 확장할 수가 있고 여기서의 델타는 점에 의존하지 않고 점이나 어떤 D에는 뭐 의존하지 않고 엡실론에만 의존하는 거를 잘 골라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정리를 쓸 텐데 또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예전에 1차원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 일단 F가 어떤 이런 구간에서 정의가 된 함수인데 얘가 연속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차원으로 확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이제 2차원으로 확장이 잘 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요런 뭐 자연스럽게 요런 거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얘가 이런 직사각형에서 왜냐면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정의된 애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연속이면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냐? 참인 명제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사실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된 거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정의가 새롭게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걸 떠올려 보면은 그냥 얘를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컴팩트라는 이 형용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컴팩트 인터벌을 그냥 통째로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닫힌 구간 6A이고 닫힌 구간을 그냥 컴팩트 인터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6A이고 닫힌 1차원에서 얘를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제 2차원에 있는 어떤 집합이 이제 컴팩트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 집합 얘가 제가 어떤 뭐 시퀀셜리 컴팩트하다라는 걸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차원에 있는 수열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xn, yn으로 쓰는 건데 이제 하나로 그냥 벡터 2차원, n차원에 있는 벡터를 이렇게 굵게 표시하죠. 그래서 굵게 표시하는 거를 뭐 이렇게 쓸 텐데 어쨌든 S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어떤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면은 시퀀셜리 컴팩트하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거에 부분 수열이 있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여기서 뭐 그냥 i가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i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떤 a라는 점으로 a라는 점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가 S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클로스드의 정의가 뭐 사실 이런 거였죠.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잡았을 때 그 거기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면은 클로스드였고 그 점이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뭐 오픈셋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를 했었나요? 하이네 보렐 정리 같은 거.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 S가 어떤 n차원에 있는 유클리디언 공간에 있는 집합인데 얘가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뭐 2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n차원으로도 다 확장이 가능한 얘기들이고, 컴팩트라는 걸, 어떤 집합이 컴팩트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시퀀셜리 컴팩트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시퀀셜리 컴팩트가 뭐냐면 S 안에 있는 어떤 집합이 컴팩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시퀀셜리 컴팩트하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S 안에 있는 아무 수열이나 하나 가지고 오고, 그랬을 때 걔가 어떤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면 시퀀셜리 컴팩트하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더 해석학적인 느낌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컴팩트라는 거를 closed and bounded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거 자체는 되게 또 위상수학적인 느낌이 드는 애들이죠. 왜냐하면 어떤 집합이 열려 있고 닫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열로서도 당연히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원래는 또 위상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애들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서브시퀀스 수렴하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되게 좋은 정리 하나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1차원에서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바운디드 시퀀스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는 R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유개인 수열을 가지고 오면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얘가 수렴한다. 어떤 뭐 X라는 게 잘 존재한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시퀀셜리 컴팩트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까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미의 이런 유개인 집합은 다 컴팩트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바운디드 집합 하나, 바운디드 셋 하나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내가 뽑아서 어떤 수열 하나 뽑아서 그럼 얘는
당연히 바운디드 셋 안에 있는 수열이니까 당연히 바운디드일 거고, 그러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지 않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가 2차원으로도 잘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1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했었던 거는 1차원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2차원으로도 잘 확장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이런 명제들이 2차원에서 성립하면은 사실은 임의의 n차원으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는 사실 우리가 1차원에서만 성립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임의의 n차원으로도 다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컴팩트, 시퀀셜리 컴팩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아무 수열이나 가지고 왔을 때 걔가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면 컴팩트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바운디드 셋 하나 가지고 오면은,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수열을 아무거나 하나 뽑아오면은 당연히 유괴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유괴니까, 이 수열이 유괴니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시퀀셜 이 컨버전트 하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니까 A가 컴팩트다. 시퀀셜리 컴팩트니까 컴팩트가 된다. 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퀀셜리 컴팩트를 정의했을 때 중요한 거는 요 몇 글자 안 되지만 in S라는 거. 수렴하는데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는 거는 바운디드이기만 하면은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수렴하는 거는 됐고, 수렴하는 거는 그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건 됐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수렴 값이 어디 있느냐, 값이 그 집합 A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잡은 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의 수렴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한다라는 거는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가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수렴 값이 원래 집합 A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어떤 집합이 클로즈드냐 아니냐를 따져주는 게 사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운디드라고 해서는 컴팩트니스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클로즈드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된다. 그래서 하이네 보렐 정리라고 하는 게 어떤 집합이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다.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요 얘기, 요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걸 위해서 되게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가 된 어떤 연속 함수는 uniformly continuous다. 그러려면은 이제 몇 가지 또 좀 더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좀 써보면 아마 1학기 때 했었던 내용들의 좀 복습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몇 가지 또 정리가 필요한데, 어떤 i라는 j가 컴팩트 인터벌이다.
뭐 마음속으로는 그냥 i는 a, b, j는 c, d를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고, 얘가 컴팩트 인터벌이면 얘네를 이 곱해서 만든 이 직사각형도 여전히 컴팩트가 된다.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요 곱해서 만든 이 직사각형이 컴팩트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저기 안에 있는, 얘를 뭐 S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S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요. 수열을 가지고 오면은 얘는 성분으로 xn, yn으로 쓰겠죠. 이렇게 쓰면은 얘는 바운디드니까 볼자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얘는 수렴해요. 그래서 어딘가로 이 어떤 PQ라는 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게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얘가 우리가 어떤 성분끼리 비교를 하니까 이 얘기는 얘가 어떤 P라는 숫자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고, 또 Y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Q라는 걸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얘가 컴팩트인 거를 보이려면은 어떤 임의의 수열을 잡았을 때, 임의의 어떤 아무거나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걔가 어떤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는지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확인해 줘야 될 거는 PQ가 S에 있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NI, YNI도 당연히 S 안에 있는 수열들이었으니까 S라는 집합이 I, K여서 I 곱하기 J여서 XNI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I에 있고 YNI에 있는 애들도 J에 있으니까 얘네는 닫힌 집합이니까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PQ가 리밋 포인트니까 얘도 S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성분별로 어차피 2차원이니까 X 성분, Y 성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다 어떤 저 정의역 컴팩트 인터벌 안에 각각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얘도 어떤 닫힌 구간 안에 있고 얘도 닫힌 구간 안에 있으니까 1차원에서 컴팩트 인터벌 정의 이용하면은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컴팩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원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대한 얘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어떤 F가 여기에서, 이것도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증명이 똑같아요. 얘가 연속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여기에서 연속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 규律법으로 했었죠. 규律법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걔네 둘 사이를 줄일 수 있으면은 함수값 차이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x끼리는 줄어드는데
x 길이는 줄어드는데 함수값 차이는 x 차이는 줄어드는데 함수값 차이는 안 줄어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수열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xn, yn을 두 개의 어떤 수열을, 얘를 s라고 불렀을 때, 얘를 s라고 했을 때 어떤 두 개의 수열을 항상 가지고 올 건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얘네들의 차이는 n분의 1로 내가 줄일 수 있는데 함수값의 차이는 이제 줄어들지 않는, 얘는 어떤 뭐 델타보다 큰 뭐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런 두 점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잡았을 때, 근데 xn이랑 yn은 둘 다 s라는 어떤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가 있는 애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xn만 먼저 xn을 보면은 xn은 어떤 s라는 컴팩트 셋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 수열을 갖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인데 컴팩트 셋이니까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렴하는 점을 A라고 해보면 x의 i는 s라는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a라는 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요 서브시퀀스, 요 인덱스, 요 ni에 대해서 항상 xn 빼기 yn이 ni분의 1보다 작으니까 쟤도 이제 그러면은 xni 빼기 yni는 ni분의 1보다 작은데 얘도 무한대로 가는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xni가 a로 수렴하면은 yni도 a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니까 yni도 a로 수렴합니다. S 안에 있는 a라는 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fxn이랑 fyn 뺀 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디로 가냐를 생각을 해보면 얘랑 이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쟤네들은 xni도 a로 가고 yni도 a로 가니까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ni가 무한대로 갈 때 쟤네 둘 다 fa로 수렴을 하니까 0으로 수렴을 해서 얘는 항상 0보다 큰, 아니 뭐 어떤 뭐 임의의 델타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0이 되니까 이제 모순이 됩니다. 뭐 여기에서 연속 함수의 성질이 쓰인 거죠. 뭐 규律법을 이용을 하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컨티뉴어스는 여전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된다. 그래서 1차원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를 2차원으로도 잘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자체나 뭐 증명 자체도 1차원에서 했었던 거를 그냥 2차원으로 확장을 한 것뿐이고, 2차원으로 확장할 때도 우리가 늘 어떤 성분끼리 비교를 했었죠. 성분끼리. 그래서 성분은 각각만 보면은 다 1차원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1차원에 있었던 것들이 2차원으로 잘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2차원도 했으니까 뭐 3차원 하는 것도 요 성분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들이 돼서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2차원에서의 뭐 연속 수렴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딱 봤을 때 1차원이랑 진짜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굳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안 봐도 되는데
뭔가 좀 잘 와닿지 않는다 싶으면은 좀 앞에 있는 24, 2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찬찬히 보시면은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1차원에서 했었던 거를 좀 복습한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습니다. 어떤 f라는 게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 잘 정의가 된 함수이고, 연속이면 phi x 이렇게 적분해서 만들어진 애도 여전히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적분을 해준다는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이상한 어떤 뭐 함수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연속이면은 적분해도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몇 개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정리 아까 26.1에 대한 증명인데, 어떤 f라는 게 여기서 2차원에서 정의된 어떤 연속함수일 때 phi x를 C에서 D까지 F를 적분해 주면은 phi도 연속이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연속이다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보이려면은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잡고 뭐 임의의 한 점 잡고 그 점에서 연속이면은 뭐 구간으로 다 확장이 되는 거니까, 정의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x0를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생각할 텐데, 우리가 어차피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로컬한 개념이니까 그냥 얘를 a, b로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닫힌 구간에서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연속인 거를 이제 x는 x0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네의 차이를 내가 잘 줄일 수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x랑 x0의 차이가 좀 작을 때 쟤네도 이 함수값의 차이를 잘 줄일 수가 있으면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되겠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주는 어떤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함수값의 차이를 한번 빼봐요. 그러면은 정의 자체 phi x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이 적분이랑 이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f에 대한 차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요거를 줄이면 되겠구나. f 차이를 잘 줄이면은 phi 차이도 결국 이 적분 자체도 잘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를 잘 줄이면은 어차피 상수함수 엡실론을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니까 기껏해야 d-c가 붙어서 얘는 뭐 그냥 상수니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를 잘 줄일 수 있으면 된다. 얘를 잘 줄이면은 증명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f가 연속인 거 아직은 안 썼으니까 뭐 사실 f가 연속인 거 이미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은 phi x든 잘 정의된다. 왜냐면 잘 정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려면은 결국은 f가 잘 적분이 되냐, 이걸 똑같은 얘기가 f가 t에 대해 적분이 잘 되냐,
이 얘긴데 얘는 되죠. 왜냐면 x 하나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t에 대한 일변수 함수인데 얘도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니까 잘 된다. 그래서 우선 뭐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f의 요 차이가 잘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텐데 이제 연속인 거를 써야 되니까 f가 저기에서 그래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연속을 좀 더 세게 균등 연속까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엡실론이 잘 주어져 있을 때 저 두 점 얘네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함수값의 차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고를 때 얘는 x랑 뭐 x0, t에 다 의존하지 않게끔 뭐 엡실론에만 의존하게 델타를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니까 뭐 진짜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t 빼기 t의 제곱. 그럼 뒤에 거 0이니까 그냥 얘가 x 빼기 x0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요 두 점 사이, 2차원에 있는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사실은 그냥 1차원에서의 거리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t가 고정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요 균등 연속은 이 t가 달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t가 다른 아무 두 점이나 가지고 와도 괜찮았는데 특별히 t가 같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얘면은 fxt랑 fx0, t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가 x에 무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처음부터 돌아와서 이제 요 델타에 대해서 이 델타에 대해 내가 그냥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으면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phi x랑 phi x0의 차이였는데 쟤네들을 계산을 아까 해보니까 f의 차이에 대한 걸로 바뀌더라.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 그랬으니까 엡실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컨티뉴어스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델타를 고를 때마다 뭐 x0라는 점이 정해질 때마다 이제 델타 값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요 얘기를 적분식으로 안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적분에 대한 그 균등 수렴 얘기를 했을 때도 요거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균등 연속이 꼭 필요했었던 이유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델타를 잡아줬어야만 이 두 함수의 차이를 잘 줄여줄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등 연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냥 균등 연속임을 잘 이용을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27장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이상적분에 대한 걸로 확장을 했을 때도 여전히 성립을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잘 뭐 똑같은 방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안에 있는 적분 당하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면은 적분이랑 미분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 있다. 그 얘기는 이 미분 기호가 적분 기호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아직 미분 얘기 안 했구나. 네, 연속인 거는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게 조금만 변하면은 phi x도 조금만 변한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요 미분에 대한 얘기.
미분을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보면은 좀 뭐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저 phi x를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t에 대한 식이니까 phi x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x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미분해보면 phi 프라임 x는 위에 거 미분해주고 아래 거 곱하고,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곱하고, 그러면은 x제곱 x 2의 x 빼기 2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phi x를 적분해주고 미분한 거니까 우리가 뭐 아무 정리도 배우지 않았으면은 요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만약 얘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면, 이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저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여전히 등식이 성립할 거냐.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줬으니까 요게 될 거고, 얘는 부분적분 해주면 되죠. 얘를 u 프라임 v로 놔주면 u 프라임 얘를 적분해주면은 x분의 1 2xt t 0, 1에서 빼기 0에서 1까지 u v 프라임이니까 그냥 dt. 그럼 얘는 t에다가 어차피 0 대입하면은 없어질 거니까 x분의 2의 x만 남고, 마이너스 x분의 1 바깥으로 나가면은 쟤는 x분의 2의 x t 0, 1 계산해주면 x분의 2의 x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x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제 묶어보면은 똑같이 잘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잘 되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fxt로 놔보면 뭐 x 쪽으로도 x 하나 고정시켜 놔도 뭐 그래봐야 2 곱하기 어떤 지수함수 꼴인 거고, t 쪽으로 고정을 해도 t로 고정을 해도 이게 네모 x 어떤 상수 곱하기 x 꼴이니까 둘 다 되게 괜찮은 함수예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잘 되네 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t에 대해서 적분이 잘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결국은 x분의 뭐 사인 2x 뭐 이런 거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적분이 우리가 아는 어떤 엘레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르는 걸로 적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진짜 적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리만 인테그럽을 하던 거로 따졌을 때 그 적분 진짜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적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냥 우리가 아는 식으로 잘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아까처럼 얘를 직접 적분하고 적분해서 phi x를 저런 이런 t에 관한 거 없이 그냥 순수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phi 프라임 x를 계산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phi 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애초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phi 프라임 x를 찾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었을 때 생각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안으로 넣어주면은 분모에 t가 있어서 되게 골치 아플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편미분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t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코사인 xt가 되니까 이제 얘는 뭐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된 함수를 미분해주는 일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얘를 이제 적분된 함수를 이제 늘 항상 적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부정적분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뭐 더 진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미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적분 기호 안쪽으로 넣어주는 행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혹시 들으셨으면은 해의 형태가 되게 적분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가 적분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아마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것도 뭐 책의 뒤에 좀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만 하더라도 해가 좀 적분된 형태로 많이 쓰이니까 어떤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적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되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적분된 함수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한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지 않은 거죠. 부정적분을 찾는 게 늘 만만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분 기호 안에 이제 미분을 넣어줘서 뭐 5' 같은 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확인을 이런 게 되는지 아직 따져보진 않았는데 얘가 되려면은 뭐 안에 있는 함수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려면은 적어도 뭐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적분 기호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전히 phi x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f를 적분된 형태로 줬고 여기에서는 f가 연속인 거는 아까 했고 아까 연속인 거는 줬으니까 이제 연속이면은 phi x 미분 가능하고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은 뭔가 f에도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파일을 미분할 건데 파일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만약에 요 우변에 있는 f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은 뭔가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려면은 f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해 준 게 연속이다. 뭐 이렇단 얘기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뭐 편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편도함수들이 잘 존재하고 연속이다 라는 것까지 주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phi x가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했었던 질문이 두 개였죠. 이 phi x가 미분 가능하냐. 두 번째로 만약에 미분 가능하면은 phi x를 phi prime x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냥 이 편미분 기호를 안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원래 phi prime x는 얘를 미분하는 건데 이 미분이랑 적분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함수를 적분해야 뭐 사실 이 조건 자체도 생각을 해보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적분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이 잘 되니까 phi prime x 뭐 요렇게 정의된 함수는 잘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쟤는 한 가지 증명하기 전에 우변에 있는 함수가 잘 정의가 되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 정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xt가
연속이니까. 뭐 이 얘기는 변수 하나 없애도 얘도 연속이니까 뭐 t에 대한 함수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좀 그렇게 뭐 길지 않으니까 요거를 증명을 빠르게 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관심 있는 거는 phi x가 미분 가능한지니까 증명을 해보면 뭐 점 아무거나 하나 잡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도 로컬하게 정의가 된 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거. 이거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 써보면 제로분의 fxt 빼기 fx 제로 t dt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잘 보니까 되게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게 생겼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게 생겼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 근데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느냐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은데 이제 평균값 정리가 잘 먹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고정된 t에 대해서 아까 t가 c에서 d까지 있었으니까 에 대해 저 fxt는 아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는 미분 가능하겠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를 생각을 했겠죠. 뭐 심지어 연속이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쓸 수 있는지 확인은 당연히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평균값 정리를 그러면 써보면은 얘는 어차피 t는 안 변하는 애니까 아무거나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은 얘가 어떤 이런 얘가 뭐 x와 x0 사이의 존재. 되게 t가 달고 있어서 뭐 이변수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t는 지금 안 변하고 있습니다. t는 안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x 바를 고를 때도 얘가 t에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t를 고정할 때마다 내가 c랑 d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를 고정할 때마다 함수식 자체가 바뀔 테니까. 만약에 뭐 fxt가 xt 제곱 같은 거였다. 그럼 내가 t를 뭐 1로 고르느냐 2로 고르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제 t를 하나 고정시켜서 x에 대한 함수로 볼 텐데 t를 1로 하면은 이제 그 함수가 뭐 새로 g라고 이름 붙여보면 gx는 x고 t를 2로 생각하면은 4x가 되니까 내가 이제 x에 대한 이제 무슨 어떤 짓을 해도 다 그 t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x 바가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는 문제에서 또 연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분도 잘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적분도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은 여기서 phi x 빼기 phi x 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였고 요거는 아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x의 t 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가정에서 fx가
여기서 연속인 건 아직 안 썼죠. 우리가 지금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만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x랑 x0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x 바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죠. x 바가 어쨌든 요 사이에. 그러면은 fx 입장에서도 보면은 fx는 문제에서 아까 정리해서 여기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뭔가 또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연속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면은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 거를 이용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 뭐 아까 얘기했던 요 x 바 t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가 요 안에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랑 x0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x가 x0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얘를 phi 프라임 x0라고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x0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x를 x0로 보낼 거고 얘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 x 봐도 당연히 x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그냥 엡실론에만 의존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델타냐면은 얘가 그냥 뭐 x에 대해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x d 빼기 뭐 이거는 그냥 fx가 연속이라는 거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얘도 사실은 이변수짜리니까 아까처럼 얘 차인데 얘가 그냥 요 차이니까.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요 델타를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 바에서 x0를 뺀 거의 차이는 항상 x에서 x0 뺀 거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x 바가 저 사이에 있으니까. 둘의 대소 관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든 얘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항상 델타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랑 얘 차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서 쟤도 C에서 D까지 f x 바 t랑 d 빼기 fx에 x0 t dt를 해주면은 얘를 왜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얘인데 얘를 어떻게든 갖고 있는 식이 이거였죠. 얘였는데 얘가 얘랑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뺀 게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 건데 절대값 끼워 이렇게 빼서 안으로 넣어주고 나면은 얘를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줄였으니까 똑같이 줄일 수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x를 x0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해주면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x0로 보내면 phi 프라임 x0가 되니까 원하는 등식을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도함수에 대한 식으로 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연속인 거보다는 증명이 조금 길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x 빼기 x 제로분의 파이 x 빼기 파이 x 제로를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아니면은 x를 x 제로로 보냈을 때 극한이 잘 존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얘를 또 적분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요 형태를 잘 보니까 얘가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게 생겼는데 실제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는 게 연속이니까 뭐 미분 가능하게 되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놓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x0일 때니까 x0일 때랑 가깝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게 바로 연속인 거의 정의니까 이 함수값 안에 들어가 있는 x끼리의 차이가 작으면 얘랑 얘의 차이가 작으면 함수값 뭐 지금은 뭐 편미분 된 애긴 하지만 함수값의 차이도 작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연속이니까 얘네들 차이가 작아서 함수값의 차이도 작다. 근데 적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델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점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되게 중요한, 증명도 당연히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한데 이제 미분 기호를 적분 순서랑 바꿔줄 수 있다. 미분을 적분 기호 안으로 밀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이 적분 당하는 요 피적분 함수 f가 연속이고 한번 미분해준 게 x에 대해서 미분해준 게 연속이면은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